1번 문제 붙을게. 자,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O2가 있고 NH3가 있어. 원자량이 써있다는 거는 얘 분자량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32라고 적어. 그럼 우리는 저걸 이렇게 써야 돼. 자, O2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써놓으라고. 32g이고 NA에 있고. 자, 부피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없어. 쓰지 마. 몇 도시 몇 기압에서 몇 몰이다라고, 1몰은 몇 리터다라고 주지 않는다면 보지 말라고. 자, 그 다음 보자니? 요걸로 봤으면 질량이 32g이라는 얘기야. 질량이 32g. 그럼 당연히 얘는 1몰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 원자수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표현한다면 봐라. 얘가 1몰일 때 우원자는 몇 NA계다? 이게 되는 거지. 안 써있다 할지라도 이게 되는 거야. 이 NA계. 원자 볼 쓰니까. 자, NH3. 얘는 사실은 17이거든, 얘들아. 뭔 뜻일까? 이게 있어야 돼. 1몰은 17g인 거야. 거기에다가 얘는 NA계. 여기까지만 쓰자고. 얘도 1몰에 부피 안 줬으니까 쓰지 마. 쓸 필요 없어. 근데 얘가 3몰이래. 그렇다면 얘는 뭐 51g이 되겠죠? 그 다음에 3NA계가 되겠고, 문제는 원자수를 물어봤으면 요걸 요 앞에 쓰면 돼요. 3NA계다. 그럼 곱하면 원자수는 9, 2, 12, 12NA가 되겠죠. 4원자 분자니까. 맞죠? 그래서 1 더하기 12, 13이 정답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문제요. 자, 일정 온도와 압력. 이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적용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은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 항상 이 문제에서만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힌트가 이거예요.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은 같다.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풀어봤죠. 완제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 같다. 수소 원자 몰수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수소 원자 몰수도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막 미지수가 잔뜩 써있거든요. 요게 이 문제를 푸는 힌트예요. NA는 몰이잖아.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2분의 1몰 있어요. 이 뜻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NA가 몰이기 때문에. 뭐가? 기체가. 그럼 뭐를?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분자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속에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나요? 이 NA계 혹은 이 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2몰. 그럼 여기도 2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얘는 몇 몰짜리 해야 돼? 1몰짜리고 따라서 얘는 2g이 되는 거죠. 수소는 분자량이 2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가 2몰이 나오려면 3분의 2몰이어야 돼. 얘는 3분의 2. 그래야 수소 원자가 2몰이 나오니까. 그럼 이건 뭔 뜻이에요? 3분의 2몰에 암모니아든 뭐든 상관없다고. 기체의 몰수는 모두 부피랑 동일하니까. 3분의 2몰이 V라면 1몰이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요? 2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고로 얘는 몇 V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X는 2g이 정답이고, 나의 부피 2분의 1몰이잖아요. 1몰이 2분의 3V라면 2분의 1몰은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2분의 1몰이 2분의 1배로 줄면 되잖아요. 4분의 3V.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 있는 총 원자수를 물어봤으니까 봐. 얘 몇 원자예요? 4원자잖아. 3분의 8 NA가 됩니다. 알았어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어?
뭔가 또 이런 거 실수하면 정말 점수대가 70점대가 떨어집니다. 이걸 잘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 2인 걸 맞으려면 이건 기본인 거예요. 이 개념은 꼭 나오니까 한 번은. 자, 이제 80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구성 원자수와 분자량을 나타냈으면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돼. 가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1몰은 몇 g이다. 이거인 거죠. 이거고요. 그리고 0도시 1개에서 가나가 모두 기체 상태한 얘기는요. 이렇게 줬으면 얘들 모두 이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22.4L 기체 상태라면 여기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래요? 1몰은 16g이고 Na계이고 22.4L가 똑같습니다. 얘만 달라요. 얘만 불만 달라요. 가 16g에 그럼 여기다 쓰는 거 16g 17분의 16으로 줄었죠? 그럼 아보가드로수도 17분의 16 Na죠. 맞단 말이에요. 적다 그랬으니까. 1이 안 되잖아요. 이해 갑니까? 다음 1g에 있는 원자수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얘 1g이 몇 몰이에요? 근데 얘가 몇 원자 분자래요? 17분의 1을 해주면 되죠. 다음 얘는 1g이 몇 몰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해주면 되죠. 결국 우리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원자수 비교고 원자수가 17분의 4고요 16분의 5입니다. 고로 얘들은 곱하면 64가 되겠죠? 얘는 곱하면 8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다음 부피를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푼다고요. 얘는 1g이 17분의 1몰이고 얘는 16분의 1몰인데 이거나 같아요. 부피비가. 몰수비가 부피비잖아요. 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나가 16분의 1이면 모두 정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억지로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몰수비는 부피비예요, 무조건. 기체는. 자,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뭐 이용하겠죠? 배수비리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A, B 질량을 따로 다 줬어요. 자기가 좀 풀기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A 대 B에 뭐를 써라? 질량비를 이렇게 써놓으라. 질량비. A는 얘가 14g이고요. 얘가 16g이래요. 얘는 14g이고요. 얘가 24g이래요. 제가 아무런 힌트를 안 줘도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질량비가 1대 1이고 얘는 맞아요. 2대 3이에요.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얘를 이렇게 줬어요. 분자식을. 이렇다는 얘기죠.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 몇 배? 한 배. 이건 몇 배야? 이거잖아. 2분의 3배. 맞아요?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찾아 쓴다. A, B, 3. 알았습니까? 얘가 A, B니까요. 비례해서 몰수를 맞춰주라 이런 얘기죠. 원자력이 마찬가지 여러분 14대 16이야 이거 1몰 1몰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7대 8이라고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7대 8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23, 22 A to B는 22 나오고 A, B, 2는 23 나오고 맨날 나온다고 시험에서 저거야. 원자력은 A가 B보다 작아야 돼. 7대 8인데 7대 8 다음에 이건 맞았겠죠? 같은 질량 여러분 같은 질량 몇 그램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1g. 그럼 분자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얘가 분자량이 30이잖아요. 분자량. 이걸 그냥 본 거예요. A를 14, B를 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굳이 구할 필요 있습니까? 얘 분자량이 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얘가? 당연히 크겠죠, 분자량이. 그럼 1g당 몰수는 작겠죠. 볼까요? 14에 2개 있으면 28이잖아요. 그죠? 16에 3배 있으면 48이잖아요. 그러면 28 더하기 48 얼마일까요? 76이잖아요. 결국에 76이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1몰이 몇 g이라고요? 30g인데 반에 얘는 1몰이 76g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같은 질량 했잖아. 1g 1g 놓으면 얘는 30분의 1몰이고 얘는 76분의 1몰이 돼요. 그럼 분자 수는 이거에 비례하는 값이거든요. 다 같이. 그럼 얘는 30분의 1 NA개고 얘는 76분의 1 NA개다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가가 나보다 크다. 답은 2번입니다. 니은. 자, 5번 문제 보세요. 또 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g. 자, 기체 A3하고 BA2가 실린더에 들어있답니다. 아무런 조건도 주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실린더 문제가 나오면 이걸 아셔야 돼요. 포스트잇에 밀도비는 무슨 비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걸까요? 밀도 자체가 같은 부피 속에 1리터 속에 몇 g이냐예요. 밀도 자체가 이거라니까요. 1리터 안에 몇 g이 있어? 같은 부피, 같은 몰수란 말이야. 얘 몇 g이라는 얘기예요? 1g 있고 얘도 1g 있으면 이겁니다. 밀도가 4분의 1 대 3분의 1.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들 분자량은요. 이게 분자량 비거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요. 얘들이 온도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왜 써있을까요? 이 피스톤 자체가 양쪽의 압력이 동일할 때 딱 멈춰있단 말이에요. 압력이 동일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1몰의 부피가 어디 써있으면 안 써있죠?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직관입니다. 부피비는 몰수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같은 몰일 때 질량비가 분자량비잖아. 여기서 3 곱해봐요. 여기다 4 곱해보고. 왜요? 12몰로 맞추면 이해가요? 3대 4 떨어져요. 똑같이. 어떤 게 빠르냐가 중요한 거지. 못 푼다 이건 끝나는 거야. 이건 손도 못 댄다는 건. 결국 A3는 3이고 그래서 A는 1인 거죠. 원자량이. A3가 3이니까 A 원자량은 1 아닙니까? 여기 2 있으니까 B는 얼마예요? 원자량이 2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 둘 중에 하나죠. 1g을 놓고 밀도를 구해서 밀도비를 구해서 분자량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부피가 몰수인 거죠. 여기 1몰의 부피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얘는 4몰, 얘는 3몰이라고 놓고 1g 넣으면 14몰. 또 하나 이걸 수 있잖아. 내가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가 분자량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4리터, 3리터를 12리터로 동일하게 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해보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달라요.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 이해를 해요. 자, 같은 온도 압력이니까 역시 아보가드로 부피인데 여러분 봐봐. 부피를 동일하게 놓거나 그냥 밀도비를 구하거나 이해가요?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다고. 뭐로 구할래 얘들아? 뭘로 하고 싶어? 밀도비야? 같은 부피비야? 그래. 그럼 얘들 40이잖아. 얼마 곱하고? 여기 얼마 곱하고? 그래서 몇 대 몇이야? 이거야. 8대 10. 됐어. 자, 문제는 이거잖아. 원자량이 누가 더 크대? X가 더 크대. 그 X가 더 크면 얘가 분자량이 크겠지 더. 얘가 X2Y예요. 얘가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봐봐요. 기체의 몰수? 여러분 몰수는요
이거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 1몰의 부피가 없을 때 이게 몰이라고 했죠. 이게 몇 몰이에요? 5몰. 얘는 8몰. 당연히 이래야죠. 부피 큰 애. 그 다음에 가는 XY2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렇게 되면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 수비 얘들 둘 다 3원자 아닙니까? 3원자면 1g이면 여러분이 분자량이 8이야. 1몰이 8g이지. 1g. 이거 쓰고. 1몰이 10g이야. 1g은. 해봤자 3원자잖아. 얘가 커요. 그래서 몇 대 몇이다? 여러분 8대 10은 4대 5죠. 8분의 1, 10분의 1. 여러분 이거 구하는 거야. 어차피 쟤들 8분의 3이고 10분의 3이면 3은 쓸 필요 없잖아요. 3원자인데 서로. 그럼 이게 약분은 뭐예요? 2, 4, 8. 그래서 5대 2가 돼요. 5대 4 차. 이게 정답입니다. 니은 니은이 답이에요. 알았습니까?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 있죠? 거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화학 방식의 양적 관계를 섞어서 보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뒤에는 진도 나가고 앞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노트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이제 원자 핵의 발견이라는 것을 들어가야 되거든. 자, 이 과학자가 러더포드라는 말 그대로 톰슨의 제자야. 톰슨의 제자.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건 그만큼 도구가 진화해서 그렇지. 발견될 재료가 진화해서. 가장 큰 원인은, 이걸 발견된 원인은 얘라고 할 수 있어. 방사선. 이 방사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센 에너지고, 퀴리 부인이 라돈에서의 어떤 방사선을 수출하잖아. 감마선을 수출하는데, 문제는 이 방사선이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전하는 얘가 양전할 때 없고, 거기에다가 2번 헬륨의 원자 핵이야. 그거 되게 센 거야. 양전할 때 없고, 얘가 음전할 때 없고, 얘는 전하를 띄지 않았고. 요거만 알면 되는 거지. 자, 이 양전하를 띈 알파선의 발견은 과학자들이 그동안의 수건이었던 양전하를 띈 입자의 위치를 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줘.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얼마 안 되니까 또 너희들이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전기학은 이런 양자적인 아주 미세적인 입자들, 원자핵의 핵자들, 이런 핵자들의 발견보다 훨씬 전기학은 발달했다고 그랬어. 톰슨이 어디까지 온 거야? 톰슨은 여기까지 온 거라고. 톰슨은 돌턴이 가장 작은 입자라고 불렀던 원자라는 개념은 아니다. 그보다 더 작은 얘가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 전자를 발견한 애야.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걸 존재를 알아낸 사람, 골트슈타인이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요 시간 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뭐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전자의 질량당 전하가 얼마 되는지까지 톰슨이 밝혔어. 근데 그 전자의 질량이 실제로 지금 현재 발견된 오차율보다 15, 14%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밀리컨의 미국 과학자거든. 이 사람이 기름방울 실험으로 그 질량을 찾아내. 근데 그게 우리가 실질적인 계산을 했던 원자 하나의 질량보다 너무 작은 거야. 터무니없이. 그럼 무슨 얘기지? 이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 이 입자가 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결론이 쓸 수 있어. 그럼 이것들이 넓게 퍼져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전자들이 곳곳에 그 양성자의 지금 우린 저걸 양성자라고 하지만 양전할 때 입자들이 곳곳에 붙잡혀 있는 꼴밖에 안 되거든. 그럼 전자는 자유롭지가 못해. 저 분명히 중심에 있을 거야.
예상만 한 거지. 근데 항상 그거잖아. 저 집에 귀신이 있어. 말로만 전해와. 봤다는 놈이 많으면 믿고 봤다는 놈이 없으면 그냥 전설로 끝나죠. 근데 증거가 나와. 끝난 거 아니냐? 증거가 나오면. 그때 과학자들은 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 근데 뭐 찾을 길이 있나? 보이지도 않는데 사진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그래서 알파선의 이용은 이 플러스 전할진 잎의 위치를 찾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이 당시에 이것을 최초로 이용한 거, 걔가 이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예요. 알파가 무슨 전화 떴어? 양전화 떴어. 그러니까 분명히 러더퍼드의 생각은 이건 거야. 이 사람의 직관은 어디까지 갔냐면 이 원자핵의 내부도 전자가 움직임이 좋아. 근데 양성자는 그렇게 움직임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럼 솔라 시스템과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99.9%의 태양의 질량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도는 것처럼 전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파 입자를 이 원자 내부에 쏠 계획을 갖게 돼. 그 사람이 계획한 건 금속이 넓게 잘 퍼지잖아. 그 중에 금이 제일 잘 퍼지거든. 그래서 정말 얇은 금박을 1m, 2m 정도의 그 커튼 모양을 만들어. 펴서. 그 니네 앞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쪽에다가 방사선 총을 쏘는 거야. 이 방사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센 빛이야, 말 그대로. 물론 방사선 총을 쏘는 이유는 방사선의 그 비전거리라고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리가 알파선 같은 경우는 15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장가면 방사선 노출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실험을 해? 방사선 총을 쏘는 거야. 이건 뭐가 아니야? 원자폭탄 터지면 번쩍하고 빛이 나지? 그럼 알파, 베타, 가마가 다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빛의 속도. 칼은 한 15cm밖에 안 되는데 칠판에 꽂혀 있어. 이 근처 안 하면 안 다치잖아. 근데 이게 빛의 속도로 네 몸을 뚫고 지나가고 죽는 거지. 원자폭탄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방사선을 내뿜는. 그 방사선 총으로 쏘는데 그 뒤에 검출기를 넣는 거지. 여기서 금박은 이 정도로 사면 돼. 껌종이지, 껌종이. 니네들 그 100개 내면 은박지 있잖아. 그리고 보면 사람 보이지, 뒤에서. 그 정도로 얇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방사선 정도의 에너지면 다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야, 그때 방사선에서 좀 약간 무지했어, 사람들이. 신이 내린 돌멩이라고 했거든. 왜? 퀴리 부인이 방사선의 그 유를 밝히고 나서 곳곳에서 신의 돌멩이라고 여겼던 것이 방사선 물질이라는 걸 알아내. 뭐라고 했냐면 손을 갖다 대면 그때 그 저널지에 쓴 거야. 손이 화상을 입을 정도 에너지를 내는 돌멩이였어. 야, 세상에 생각해봐. 갖다 화상 입을 정도 손을 갖다 대는 미련한 놈 아니냐? 방사선이 완전히 노출된 거 아니야. 그 새끼 죽지. 좀 있으면 몰랐던 거야. 어떤 루머가 들어오냐면 야, 신이 내린 돌멩이를 깎아서 물에 타마시를 장수한다고 막 누가 루머를 퍼뜨려갖고 그때 귀족들 죽은 사람들 때 발라본 썰버트란 말 쓰거든. 방사선 노출 정상인보다 2만 배나 높아. 그러니까 이 죽을 뭐가 된 거지 그 사람들. 먹었다니까 물을 마셔서. 돈 있겠다, 뭐 장수한다니까 뭐 멍청한 거지. 근데 러더포드는 그걸 실험에 이용했고 대신에 실험 어떤 뭐를 실험 그때 그 시설을 보면 니네도 깜짝 놀랄 거다. 쏜단 말이야. 그래 뭐 거머라는 애가 있고 거머가 나중에 막 그 물질파 그거 발견하는 과학자거든. 그 저기 해저의 실험을 했던 애. 아 거머가 아니다. 거머부터 이거 지켜봐. 아 수학 공식 발표하는데 가우스 그 사람이 제자였어. 그래서 조교 걔하고 친구분이 그 조교하고 쏜 거야. 뿅뿅 쏜 거지. 근데 조교 정도면 공부한 애들 아니냐. 방사선이 당연히 뚫고 지나갈 거라 생각한 거야. 얇은 박인데 금속박인데 이거 빵빵 쏘면 다 통과하지. 헬륨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적어도 나분 통과 못하더라도 종이도 통과 못하고 날까서 사실은. 근데 저 정도는 다 금박을 다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어떻게 러더포드 시키니까 해야겠지. 띵띵 저 검출기에 띵띵 잡히는 거 한 3, 4일 실험했겠지. 대부분 통과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검출기를 니네가 이제 총 쏘는 애들이야. 금박 있고 이거 검출기가 있어. 이걸 들어다가 네 옆에 놔라. 검출기 네 옆에 놓으라는 거 무슨 얘기냐? 맞고 튀어나오는 거 잡아오라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교수가 시키니까 해야겠지. 여기 넣고 쏜 거야.
근데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띵 하고 하나 잡히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좀 이따 또 띵 하고 또 잡히는 거야. 극히 드물게. 그걸 기록지를 들고 러더포드에 달려갔다고 써있어. 근데 러더포드는 놀라지도 않고 그럼 그 기록지를 남겨놔. 그러고 딴 일을 했대. 막 그 대단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실험에 대가거든. 그 사람이 그거 하나 실험만 하고 매달려 있겠냐? 실험실에 각 실험실에 사람들이 의뢰한 실험이 엄청 많았겠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야 얘가. 그래서 가우스라는 그 조교들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고 포탄을 쏘면 대포를 쏘면 당연히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대포탄이. 근데 그 튕겨나오는 그런 놀라움을 느꼈다라고 했어. 다 통과할 줄 알았는데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 자 봐봐. 여기에 방사선 총이 있어요. 찡어 방사선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 금박을 넣은 거지. 금박. 금속 박이야. 얇은.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형광 스크린 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 A, B. 그러면 당연히 알파선 여기가 통과해가지고 여기 도달하겠지. 그지? 근데 극히 일부가 이렇더라는 거야. 휘는 놈이 있는가 반면에 튀어나오는 놈도 있더라. 이렇게 휘어지는 놈도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놈도 있더란 얘기야. 그럼 얘를 넓게 펴보자. 넓게 펴볼 거야. A, B 높게. 그럼 대부분은 누구? 그래서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실험 결과야, 이건 결과. 대부분의 알파선은 금속박을 통과하였다라고 했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나니까? 추론. 어떤 추론이냐? 추론이 중요한 거. 노란색 분필이. 원자 내부는 빈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전자로서는 이 알파선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튕겨나온 건 뭘 의미하냐? 질량을 거의 99.9%를 차지하는 그 입자가 원자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야. 알았니? 그게 두 번째야. 자, 이렇게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휘어지거나 이랬지. 튕겨 나왔다. 산란하거나 반사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추론이 뭐냐? 원자 내부에는 질량이 매우 크고 부피가 매우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입자를 뭐라고 부르는? 핵이라고 부르는 거야. 핵. 그럼 이 사람이 만들어낸 무엇이? 원자가 여기 무엇이냐? 아까 저기 톰슨이었지. 러더포드는 점을 찍은 거지. 이게 뭐야? 원자 핵이지. 무슨 전하띠였어? 그렇지, 그거야. 양전하띠. 그래서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얘들아, 이렇게도 표현해. 껍질로. 하지만 껍질이 하나야. 이걸 명심해야 돼. 껍질이 하나야. 알았어? 러더포드가 핵의 존재를 밝히고 나서 그 다음 밝히고 싶었던 게 뭔 줄 알아? 전자가 어떤 규칙으로 핵 주위를 돌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실패했지. 핵으로부터 최초로 나타나는 전자, 수소 같은 경우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계산이 됐어 그때 러더퍼드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이후의 전자들의 규칙성은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알았냐? 그 전자들의 규칙성을 현재 과학자들이 교묘한 실수로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을 수 있어. 봐야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핵의 존재만 파악했던 거야. 전자의 규칙성을 몰랐던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다. 플러스 입자가 저렇게 작은 부피를 이루고 모여 있으려면 전기적 무슨力이 되는 걸까? 반발력이 있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알고 싶었던 거였을까? 저기에는 전자 있지, 전자를 붙들고 있는 양전할 때 입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누가 발견했어? 골드슈타인이 발견했잖아. 그 플러스 전을 띤 입자를 프로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쓴 과학자가 러더퍼드야. 양성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어떤 책에는 양성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골드슈타인이 정답이야. 저 사람이 발견했어. 양성자 이름 붙인 사람. 러더퍼드라. 그래서 어떤 책에는 러더퍼드가 최초 양성자를 발견, 이런 말로 번역이 오해된 책도 있어. 발견으로 골드슈타인이지. 이름 붙인 사람이 러더퍼드라고. 원자량을 측정을 해봐. 근데 이게 양성자의 어떤 숫자가 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숫자보다 2배 이상 많거나 아니면 2배거나 이런 식인 거지. 그럼 거기에 뭔가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 또 말이 되고. 그치? 그게 미스테리로 나온 거야. 전자의 규칙성과 저 핵을 이루는 입자 중에 양성자만 있는 건 아닐 거야 라는 것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지나서 그 뒤에 보면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 최듀익이라는 사람이거든. 최듀익이 중성자를 발견했다고 써있는데 역사적인 뒷길을 보면 퀴리 일가가, 퀴리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사촌도 있고 다 있어. 그 가족이 다 방사선 가족이야. 응? 뭐 일찍 죽었겠지 그 가족들은. 하여튼 방사선을 이용해서 퀴리 사촌인가 누가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원자에다 탁 방사선을 쏴서 그게 부서지는 그런 걸 이용해서 원자의 어떤 그 해리되는 모습을 그 관찰하고 기록지를 썼는데 양전할 띤 입자의 이동도 받고 음전할 띤 입자의 이동도 받는데 그냥 쭉 전기장 자기장에 영향을 안 받는 선이 있는 거지. 응? 근데 기존의 감마선과 아까 감마선은 전하를 띠지 않았다 했잖아. 방사선 중에 감마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야. 질량이 너무 커. 그래도 또 다른 감마선인가? 라고 의심을 품고 전화를 올렸단 말이야. 그걸 최듀익이 읽은 거야. 이거 우리가 찾는 양성자, 중성자 같은데 해가지고 베릴륨 가지고 실험을 해. 졸라 센 전압을 주고 알파선을 빵 쏘는단 말이야. 그래서 뭘 찾아내? 중성자를 찾아내게 돼. 그래서 최듀익은 그 중성자 발견은 시험에 잘 안 나와. 하지만 최듀익도 핵자를 발견한 과학자 중에 하나가 되겠지. 얘 이제 뭐 남았냐? 이제 중성자가 핵자에 껴있다는 것도 알았어. 4번 베릴륨의 핵 붕괴로 찾았거든? 이게 뭐 남았냐고. 전자야. 이제부터 화학이라니까. 화학도 그렇고 여기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물리도 그렇고 이쪽 파트는 오로지 전자야. 기본적으로. 화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자고 이제부터는. 알았니? 전자의 위치나 에너지를 파악하는 데 사람들이 온 힘을 다 써. 전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돌고 막 이런 것들 막 힘을 쓴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에 해당돼. 뒤쪽이. 알겠냐? 지금까지는 알아낸 거야. 뭐가 있다. 전자가 있어. 양성자가 있어. 중성자가 있어. 여기까지 발견한 거지. 근데 니네들 이때 의문 안 되냐? 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 때문에 얘가 양성자가 도망가지 않는다. 약간 뭐 그렇다니까 믿기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너무 작은 곳에 뭉쳐있으면 반발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 53년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날 때 히데오 유카키라는 일본 과학자가 중간자를 발견합니다.
양성자, 중성자로 왔다 갔다 하는 입자. 너희 중성자가 약간 무거운 거 알지? 중성자가 약간 무겁다? 양성자 좀 가볍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 미세 입자로 얘들 간의 핵간 인력을 조절해주는. 물론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도 강한 핵력은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중간자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밝혀서 노벨상을 받아. 알았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발견만 생각하는 거지. 발견. 톰슨이 발견해서 저 원자 모형, 러더포드가 핵을 발견해서 이 원자 모형. 그 전에는 돌펀. 이해 갔지? 이제부터는 전자에 충실해라. 알았지? 전자의 위치며 전자의 에너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자, 68초까지 얘기가 그거야. 중성자 발견까지 얘기가 그 얘기고, 그리고 뭐 러더포드의 예측, 중성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양성자 질량으로만 이게 해석이 안 돼. 그걸 누가 발견했다고? 최두익이. 사실은 최두익은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하긴 했는데 그거 누가 한 거야 원래? 퀴리 사촌이 한 거라니까. 근데 걔는 감마선일까? 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성자의 움직임이라는 걸 증명한 과학자지 이 사람. 됐어요? 자,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을 갖다 대입하니까 원자량이 성립을 하더라. 이게 결론이야. 자, 69쪽 가보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잖아? 그럼 음극선이 양극적으로 휜대. 결론이 뭐야? 얘는 음전을 떴다. 그치? 맞는 표현.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줬더니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무슨 성이 있다? 직진성이 있다. X. 그 다음 음극선이 지나가는 게 바람개비를 두었더니 얘가 돌린다. 그게 질량이죠. 질량을 갖고 있다. 충격량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X.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가지 않잖아? 전기장에서 휘면 어디서 휜다? 자기장도 휜다.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2번 AC 중에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건 당연히 A죠. 그죠? 그 중앙에 제일 많이 도달하죠. 왜요? 빈 공간이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의 구성 입자 중에 알파 입자가 C 위치에서 발견되는 원인이 되는 입자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핵이죠. 핵. 원자 핵. 걔 때문에 그게 발견되겠죠. 다음 세 번째. 두 가지 원자 모형을 나타냈거든요. 가는 톰슨이라고 불러요. 나는 러더퍼드요. 각 모형을 제안한 과학자의 이름을 쓰세요. 가가 톰슨이고 나가 러더퍼드가 되겠죠. 다음에 2번 각 모형을 제안한 근거가 되는 원자의 구성 입자를 쓰세요. 가는 뭐 발견해서 그린 거야? 전자요. 나는요. 원자 핵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성자지만 원자 왜? 그 양성자만으로 이 원자핵의 질량을 증명을 못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최두익이 중성자를 발견했지만 원자 핵이라고 써야 됩니다. 네 번째,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 형성되는 입자다라고 한다면 뭐냐? 수소는 전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중성자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수소가. 그래서 얘는 양성자라고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음극선을 이루며 음전하를 띈다. 당연히 전자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가장 늦게 발견된 애가 최두익의 중성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다섯 번째, 러더퍼드는 금박에 알파 입자를 써요. 알파 입자의 진로를 관찰했습니다. 뭐 발견했어요? 원자 핵이에요. 다음, 톰슨은 고압 진공방정관. 사실 이게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려고 이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기장 자기장에서 휘어지고 직진성이 있으며 질량을 갖는다는 표현을 통해 뭐 발견했어요? 전자요. 다음, 최두익. 베릴륨 원자에다 알파 입자를 쏜 후에 전기장 자기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선을 발견했어요. 이거 감마선인가? 아니죠. 질량을 갖고 있어요. 감마선은 질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성자구나. 중성자를 발견했다. 자, 원자의 구조를 지금부터 볼 거야. 어떻게 파악하는지 선생님이 그려지는 그 그래프로 너희들이 사실 원그래프로 할 거니까. 자, 원자의 구조. 원자는 일단 과학자들에서 심플하게 찾는다면 중심에 핵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돕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빈 공간이니까 우리가 표현한 건 여기까지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전자들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규칙성은 뒤로 하고, 알았어?
얘들이 어떤 물리량 값을 갖고 전기적인 어떤 상대값을 갖는지만 파악하고 개수비만 찾아낼 거야. 뭐냐면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 질량의 99.99%를 차지해 1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주위에 누가 돌고 있다? 자,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주가 커다랗게 폭발을 했을 때 최초로 생긴 애가 얘거든. 얘와 같이 생긴 애들이 쿼크야, 쿼크. 그러니까 렙톤이라는 병입자의 일종의 하나가 전자거든. 타우론, 뮤론, 전자. 이게 음과 양으로 나뉘어서 6개 입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했고, 거의 4개 입자를 통해서 막 유명해진 과학자가 파인만이라는 사람이고, 지금은 그냥 요렇게. 근데 이것을, 자, 봐. 이건 물리적인 표현인데 어쩔 수 없어. 이걸 중력장 입장과 전기장 입장에서 살피라는 거야. 먼저 중력장 입장에서 뭐를 우리가 보통 찾아야 되냐면 질량이라는 값을 찾아야 돼. 중력장에서 질량이 중요한 거거든. 질량. 그럼 봐라. 얘가 실제 이런 거 실제 한 개 질량이 얼마냐 라는 거지. 질량은 진짜야. 질량 수가 가짜인 거지. 우리 질량 수는 그냥 원자량으로 취급해 라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자량 질량 수는 가짜였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바꾸면 뭐라고 했어? 1몰은 하고 거기다 그람 붙였잖아. 기억나니? 이 하나가 이거란 얘기야. 엄청 작은 거지. 중성자 하나는 얼마냐? 얘는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야. 이건 물리학. 업, 다운이 양성자고 업, 다운이 중성자잖아. 그래서 쿼크보다는 다운 쿼크가 약간 무거워요. 이걸 파악할 때만 쓰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얘 그냥 뭐라고 한다? 이렇게 놓는 거야. 이게 뭐라고? 질량의 비라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때 봐라. 얘가 2로 가려면 니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수소가 원자량이 1이야. 그지? 걔 양성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실제 한 개 질량은 얘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얘가 얘로 가려면 얼마 곱하면 됐어? 그게 아보가드로 수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개? 그럼 1g이 된다라고 한 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질량비 1이라는 건 가짜인데 이거 진짜로 바꾸면 양성자 1몰은 몇 g이라고? 1g인 거야. 그냥. 이해 갔니? 무슨 표현인지? 그럼 전자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g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러라고 1837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는 거야. 전자의 질량. 이게 어디서 적용이 될까? NA하고 잘 봐라. NA 플러스가 있어. 당연히 전자가 얘가 적어. 맞아? 질량 얘가 커야지. 안 그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취급한다고. 왜? 전자가 하나 적고 많으면 무시할 수 있어서. 그럼 이 원자량이 얼마냐? 23이거든. 가짜지만. 그럼 NA 플러스는 똑같이 23이라는 거야. 무시해서. 이해 갔어요? 이게 중력장 얘기예요. 중력장. 그러면 전기장에서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한 개잖아. 얘가 이렇게 표현해. 얘는 없어. 중성자잖아. 전기장에서는 얘를 무시하는 거야. 없어. 전화가. 얘들은 전화랑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 하지만 전자의 상대 입자를 양성자로 보지는 마라. 얘가 음전화 떴지? 음전자의 상대 입자는 렙톤에서는 그냥 양전자다. 알았냐? 원래 음전자, 양전자, 뭐 묘, 그다음에 음묘, 그다음에 타우로, 음타우 이렇게 짝이 돼서 6개가 떨어진 거지.
이렇게 되니까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 커플이고 이러지 말라고. 물리학적인 소견이 알았냐? 그러면 얘들의 전하량 B는 어떻게 따지느냐? 요렇게 따진다. 없다라고 치고. 알겠어? 그때 그럼 선생님 얘는 요로 가는데 아보가도 수라며요. 그럼 뭐 있나요? 이게 숫자야. 이거 물투에서 너희들 배웠거든. 물투에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간다면 그걸 1쿨롬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1쿨롬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인 거지 이거는. 근데 진짜 값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간다. 그걸 1쿨롬으로 삼는다. 1초에 지나간다. 그걸 1A다라고 전개했어요. 그래서 뭐 물투하는 애들은 어떻게 18.25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뭐 이래가지고 요 애들이 알았냐? 그냥 저런 식으로 봐두는 거야 그냥. 알았어? 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잘 봐. 요만큼 어디서 많이 이용했어 우리가? 1몰의 질량에서 많이 이용했잖아 이거. 그치? 1몰의 질량에서. 그럼 이걸 어디서 이용할까?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라는 거야. 전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다. 애초에 원자가 중성으로 출발하는 거야. 원자 그럼 전기적 중성이야. 그럼 누구 숫자가 동일하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어. 주기율표에서. 니네 원자 번호가 누구 숫자라는 걸 알았어. 그렇지. 그게 모듈리가 발견했던 거 알았잖아. 모듈리가 러더포드 제자야. 알았어. 다 곧돈이야 지금 얘들 다 지금 거기 좀 최대 위기며 쭉 아주 보호까지 그냥 쭉 내려오면 다. 그리고 톰슨 아들이 있어. 아빠 톰슨 있고 아들 톰슨 있다 그랬잖아. 다 그게 캐번디시 파야. 그쪽 파. 쭉 그 실험실에서. 그래서 러더포드도 뭐 자꾸 쐈어? 알파선 자꾸 쐈지. 모듈리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엑스는 자꾸 쏘고.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떻게 푸는 거냐는 거야. 봐봐. 원소 기호가 있으면 여기에 뭘 붙이냐는 거죠. 이게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미 너희들은 이것이 양성자의 숫자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지.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 숫자까지 같아야 되는 거지. 이게 중성 원자의 특징이거든. 자, 거기에 하나 더. M이라고 붙으면 이걸 원자량이라고 부르고 질량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사실 이 꼴이 성립하면 안 돼.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이 꼴이 성립하면 안 되지만 그냥 같다고 봐. 그냥. 알았니? 이것은 전체 원자의 질량에서 얘하고 얘 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1로 놨으니까 한 개가 1 아니냐? 숫자가 그냥 질량수다. 그래서 수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저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한 방에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해보자. 얘를 알아내는 거지. 양성자 몇 개냐? 2개. 전자는? 중성자는? 그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봐. 자, 문제를 풀 때, 이거 열심히 연습을 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분석할 때 머릿속에서 분석하는 거지만, 여기를 이렇게 해놓자고. 양성자 수로 놓고, 여기를 전자의 수로 놓는다면, 이 둘은 원자의 경우는 동일한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넣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와 이거의 합이 질량수가 되는 거야. 맞잖아? 그럼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 맞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래? 얘는 이해 갔어? 이런 애들은 잘 봐라. 자, 이런 애들은 얼마 나올까? 이해 갔어? 1이 나온다니까?
얘도 얼마야? 1이야. 뭐일 경우? 이런 애들의 특징이야. 뭐야? 원자분의 2배수. 질량수. 원자분의 2배수면 얘들은 모두 몇이 된다? 이게 됩니다. 자, n일 때 2n의 애들의 특징이야. 이런 애들이 짝수 번호가 많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게. 20번, 20, 20, 20. 12번, 12, 12, 12. 14번, 14, 14, 14. 16번, 16, 16, 16이야. 알았냐? 짝수 번호들이 이런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지. 얘 홀수 번호인 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7번 질소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 하면 원자랑 비스무한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봐. 이제 이게 짝수 번호잖아. 거의 짝수 번호 애들. 그지? 이거 n분의 2n이다. 7분의 27 아니다. 이거 또 헷갈리더라. 자, 이제 짝수들이 대부분의 짝수 번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어떨까? 자, 이제 여기다가 3번 7이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 3 이렇게 쓸 수 있어. 다시 9번 19래. 어떻게 표현할까? 부구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말이다. 거의 중성자가 하나 더 많아. 홀수 번호인 애들이. 맞아? 근데 이것들이 다 중성 원자란 말이다. 그지? 중성 원자인데 셋 중에 다른 하나 값을 갖는 애가 무조건 누구다? 중성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잘 봐. 이걸 통해서 이런 애가 있다면 봐봐. 누가 중성자라고? B가. 선생님 여기 전자라며. 에이 병신들아, 우리가 쓸 때만 저렇게 쓰자는 거지 출제자가 저렇게 고대로 내주냐? 맞지? 내가 내고 내가 병신이 나오지. 이게 내 특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속으로 비웃었지. 이러면서야 얘를 그럼 쓸 때 우리가 원소 기호를 X로 쓴다면 A번이 되겠지. A번. 질량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너네가 이해를 잘하니까 내가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전자단이야. 저 이온이 되었을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알았니? 자, 일단 봐. 모든 전자들, 20번, 1번부터 20번 원소들이 보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라가잖아. 2주기 끝에 누구 있지? 10번 네온이 있지. 걔가 안정하잖아. 3주기 끝에 누구 있냐? 18번 아르곤이 있지. 여기서 얘기하면 10번 네온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다? 10개. 18번 아르곤은 몇 개 갖고 있다? 18개. 그럼 모든 애들이 10개와 18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이게 원자다. 그럼 이거 몇 번이냐? 7번 몇 짜리? 14짜리다. 그럼 이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7개. 10번 따라갈래? 2번 따라갈래? 그래. 그럼 만약에 간다면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온다. 3가는 누가 전자인지 알겠지? 이해가냐? 얘를 우리는 원자랑 영향 안 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몇 번? 9번. 원자량 얼마? 19. 근데 얘가 전자가 9개 있잖아. 누구 따라갈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온이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는 부가 양성자라는 거야. 이온인데 절대 전자와 양성자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 이온일 때는. 그럼 똑같은 숫자를 갖는 10은 무조건 누구다? 중성자인 거야. 이온이란 말이 있는데 전자의 숫자 10과 똑같은 10이 있다. 그럼 걔는 100% 중성자인 거야. 찾아내는 로직이야, 로직. 알았냐?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가만히 보면
10번을 따라가는 애들이 딱 분류가 정해져 있어. 누구누구 있느냐? 봐라. 12번 23짜리 나트륨이지. 얘 누구 따라갈까? 10번 따라가.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봐라. 얘까지. 얘를 앞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셋 1은 10번 네온을 따라가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거든. 항상. 주기성까지도. 알았어? 이런 애들은 전자배치가 다 몇 개다? 10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온이 되면 얘들은 요거 잘 안 나와. 이온에서 잘 안 나온다. 이온은 얘하고 음이온은 이렇게 두 종류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밖에. 마이너스 3이 그럼 없느냐? 있어. 있는데 잘 안 돼. 알겠냐? 되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이. 전하는 1, 2, 3까지 다 나와. 이렇게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르는 애들이 뭐라고? 세트 1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다. 얘 누구 따라갈까? 그래, 얘를 세트 2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세트 2라고. 알겠니? 그럼 얘들은 뭐 얘는 잘 안 나온다겠잖아 내가. 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세트 1, 2 누가 더 풍성하냐? 자료가 얘가 좀 많지 하나 더 많으니까 얘가 시험에 제일 잘하는. 중요한 건 이온일 때 누구 조심하라는 거지? 얘하고 10하고 18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전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얘는 전자구나 라고 봐도 무방해. 10하고 18이 있으면. 물론 10 이런 원자지. 그건 10번 20짜리 네온 아니야. 그지? 대부분이 이온이다 라고 의심됐을 때 다음 세 가지 이온 중에 그럼 10 써 있으면 이거 세트 1이구나 보면 되는 거야. 알겠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위까지 적혀 있는 말이고 이것만 제대로 알면 돼. 근데 이런 거 있어 얘들아. 우리는 3번 리튬이 만약 7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다. 만약 7자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 봐라. 얘 3번 리튬이거든. 맞지? 질량수 6이거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우는 거야. 알았니? 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하지만 없다가 아니야. 있다. 다시 말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원자야. 누가 중성자냐? 그래, 1이 중성자인 거야, 저게. 다른 하나. 그럼 얘는 몇 번? 2번. 질량수 얼마? 양성자가 몇인데, 제가 2번이라며. 양성자수가 몇이요? 중성자수는 합쳐봐. 그래, 그래서 얘는 2번 헬륨 3짜리라고. 왜 헷갈리냐고 얘기했더라. 이해 갔냐? 원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 알았어? 여기까지 됐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바로 동위원소라는 거야. 동위원소.
자, 이 동일 원소의 뜻이 뭐냐? 정의가 이거야. 원자 번호는 동일해. 질량의 수가 다르다. 그럼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 누구 숫자 같다는 얘기냐? 양성자 숫자 같다는 얘기죠. 원자니까 양성자 수가 동일하면 전자 수가 동일하겠죠.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전자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애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량의 숫자가 다르다? 근데 양성자 수는 동일하다? 무슨 수가 다른 거야, 그럼? 그렇지,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성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말하는 거야.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로 얘가 있고요. 얘가 있고요. 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우주 빅뱅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얘는 양성이 하나 있고, 양성이 하나 있고, 중성이 하나 있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얘가 있으면 시험이 안 되죠. 저 흰색 동그라미가 뭔데요? 양성자고 금방 하니까. 시험에 얘를 내요, 이렇게. 그럼 이게 흰색이 양성자인지, 뒤꿈치기 양성자인지 모르겠잖아. 하나를 꼭 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또 얘는요. 그래서 확실하게 흰색 동그라미가 양성자인 걸 알죠. 본다면 두 배 수니까 이게 떨어지잖아요. 맞죠? 얘는 뭐가 떨어질까요? 이게 떨어지겠죠? 얘 뭐 떨어져요? 그러면 보기 1번에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갖는다. 틀렸죠? 1번 수 때문에. 중성자 갖지 않는 수도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쟤를 포함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얘를 우리가 보통 디테리움이라고 그래요. 디테리움. 얘를 테트리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D2O는요. 여러분 H2O 물이잖아요. D2O는 중수라고 하죠. 중수. 1리터에 100만원짜리. 그걸 만드는 나라가 5손가락에 꼽아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요, 원폭을 제작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사서 써요. 물론 바닷물 속에서 정제를 할 수 있대요. 바닷물 속에 중수가 있답니다. 그거를 정제할 수 있을 정도면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고 원자폭탄 제조가 가능해서 세계적으로는 중수의 생산량을 보고 원폭을 예상한대요. 세계 원자폭탄 몇 개 있다. 이런 걸. 그래서 중수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만들었다! 그럼 세계의 눈이 포커스가 다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 원자력 기구 이런 데서. 이제 원자폭탄 만들었네. 알겠어요? 중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100도시라면 저거 101.04도신가 그래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비열이 커져가지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그 중성자가 와서 핵을 충돌을 시켜서 그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성자가 힘이 약해야 되는데, 세면 그냥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약하게 가서 충돌을 해, 연쇄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도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데 중수를 써요. 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쟤도 3m 두께 콘크리트 벽에 쟤도 보관해. 알겠습니까? 저것도 방사능 소재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위원소를 선생님이 좀 그려봤는데, 동위원소라는 것이 저거냐? 이건 공통과학 시간에 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출제는 뭐로 되느냐? 얘가 주인공이에요. 바로 얘입니다. 얘가 주인공이야. 35짜리하고 7짜리. 자, 불러봐요. 17, 17, 18이겠죠. 얘는요. 17, 17, 20이겠죠. 이해 갔어요? 자, 동위원소가 어떤 영향을 줘서 우리가 동위원소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연이에요. 얘가 99.99%면 얘가 0.001%고 얘가 0.000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얘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험에 수소를 사용하잖아? 그럼 얘는 원자량이 1이고 분자량은 2다라고 해도 99% 맞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보세요. 얘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염소기체를 사용하고 싶어. 염소기체. 실험에 염소를 사용하고 혹은 뭐 염화수소기체를 쓴다. 근데 이게 얘인지 이게 오차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HCl이라는 놈을 우리가 염화수소기체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은데 H는 1이니까 그죠? 제가 99.9%잖아. 1 더하기 35를 하면 36이에요. 이게 분자량은. 근데 얘일 수도 있잖아. 1 더하기 37을 하면 38입니다. 실험을 할 때 1몰의 질량을 개를 놓고 계산했더니 분명히 이거가 될 확률이 75%, 이거가 될 확률이 25%니까 나는 얘를 썼다 그러면 이거면 오차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를 사용했어. 근데 그때 또 얘가 될 수 있잖아. 오차가 엄청나는 거지. 야, 이렇게 오차가 심한데 어떡하지? 이 정도 오차는 참아줄 수 있는데 이건 실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오차라고. 그러느니 오차를 좀 줄여보자. 평균을 계산해서 차라리 오차를 줄이자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평균값 쓴다고 오차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차율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네 학교가 서술형이 나온다 손 들어봐요. 서술형이 나온다. 단답형 막 이렇게 쓰는 거.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설명만 들어요. 이거 평균 원자량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어요. 평균 원자량. 자, 무슨 말이냐? 35짜리가 전체 100 중에 75%를 차지하고요. 37짜리가 전체 100 중에 25%를 차지해서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써야 돼요. 머리 좋은 친구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래요. 맞잖아. 비율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거 틀렸다고 하는 학교도 있어. 저게 지금 숫자를 안 썼다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의고사나 내신을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병신소리입니다. 내분법으로 보세요. 내분법으로. 어떻게 푸냐? 35가 있죠? 37이 있습니다. 자, 이거 3대 1이면 총 4칸이에요. 됐어요? 가운데 얼마일까요? 이거잖아요. 한 칸당 얼마예요? 0.5죠. 근데 누가 더 많아요? 35가 많죠? 그럼 그쪽으로 3을 잡으면 이거 얼마예요? 35점. 끝이에요. 이해가요? 항상 3을 그쪽으로 치우쳐 잡는 거예요. 항상. 자, 보시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나와, 혐에. 알았습니까? 얘가 20%고요. 얘가 80%래요. 얘 차이가, 질량수 차이가 몇 나요? 1 나죠? 몇 칸짜리를 해요?
1 사이를 몇 칸을 나눌 거냐고. 그렇죠. 5칸. 한 칸당 얼마야? 0.2. 근데 누가 더 많아? 11이 많지? 그럼 4대 1로 그쪽을 잡아야 되겠지. 10점? 그게 정답이라고. 조금만 해보면 암산은 된다니까? 쉬운 말로 봐라.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알겠냐? 사실 뭐 아이오딘이 아니라 뭐 다른 물질 브로민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이게 브로민이거든 사실은. 몇이겠냐 평균? 당연하지 1대1인데 뭔지 아니? 내분법으로 푼다고 내분법.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균 원자를 쉽게 구해서 자 문제는 이거야. 자연계에 얘가 있냐고 장기에 없다고. 우리가 17번 이렇게 썼을 때 자 이거 뭐라고 그래? 18.5라고 해야 되잖아. 평균이라고 평균. 자연계에는 35.5라는 연도가 없어요. 35자리가 37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35.5를 쓰냐고요? 오차를 줄이려고. 알겠어? 그래서 그런 지금 내가 던진 말 있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HCl이 있어요. 여러분 HCl을 만들어요. 얘를 질량 분석기로 튕기면 분자량이 몇 개 될까요? 얘 3개고 얘 2개예요. 3, 2, 6, 6개 바로 틀립니다. 왜요? 겹쳐지는 게 있다는 거죠. 2라고 얘가 만나면 38이죠. 근데 얘하고 만나면 얼마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5개가 떠요. 피크가. 아시겠어요? 제일 적은 숫자가 얼마? 36짜리. 제일 큰 숫자가 40이에요. 근데 38에서 2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HCl은 분자량이 5 정도 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죠? HCl을 36.5로 쓰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35.5를 이용해서 36.5로 표현하잖아요. HCl을. 자연계에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왜 쓰냐고요? 5차 줄이려고 쓰는 거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다음 시간에 이것들이 물질로 가게 되면 물질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줄 거야. 내가 알려주는 것만 외우고 들어가. 그럼 다 맞춰 내시는. 알았어. 그리고 그 원리를 봐. 가끔 이걸 써야 될 때가 있어. 정석적으로 그 수능에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확률적인 표현이니까 이거는 여기 생명 선택하는 사람 들어봐. 니네 확률 구할 때 중요한 거니까 들어도. 알았어? 멍 때리지 말고.